10시 업앤다운입니다. 개장 이후에 1시간 동안의 흐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뉴욕 증시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뉴욕 증시에서 하락폭이 컸던 만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차익을 받은 만큼 현재 반도체 종목들 어제 주도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락세가 깊게 파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거래소부터 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2% 정도로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 모습인데요. 점차 빠르게 낙폭이 커집니다. 261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현재 거래 대금은 3조 원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지수 일단 1% 정도의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래쪽으로 꺾이는 모습의 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따라서 2640선 정도의 출발을 기록하다가 2610선 정도까지 가파르게 내려온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점 조정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입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만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5,25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81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도 매도세를 함께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데 현물뿐 아니라 선물 계약에서도 벌써 만 계약이 넘게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당연히 지금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 하락하는 업종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가운데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 가파르게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 섹터가 2% 넘게 2.6%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이나 서비스업, 운수창고, 제조업 순까지 현재 일제히 주도 섹터별 그리고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2% 넘는 낙폭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보실까요? 하락장 속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섹터들도 있는데요. 바로 두 가지 섹터고요. 전기가스업 섹터 그리고 의료정밀입니다. 전기가스업에서는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오늘 유틸리티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1% 정도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사채 발행 한도 이슈를 해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덴티움 같이 어제 시세 폭발적으로 나왔던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유지되면서 함께 의료정밀 섹터 0.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건설업이나 종이목재, 보험 섹터도 밀리고는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제한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장 전 종목이 하락하는 어두운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깊어지면서 지수까지 함께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을 했었는데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게 되며 오늘장 무려 3%대 내림세로 관측되고요. 현재 8만전자를 눈앞에 두고 무너지며 77,200원까지 다시 한번 주저하는 모습의 시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3%의 하락폭으로 현재 13만 8,100원 선 터치하고 있는 점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이를 포함해 ASML이라든지 개별적인 악재까지 함께 불거졌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2차전지 종목들을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 2% 이상의 하락세고요. LG화학도 현재 2% 밀린 48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의 하락세, 포스코홀딩스도 현재 3%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간밤에 또 2차전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시면 테슬라의 4분기 연간 그리고 두 가지의 인도량이 나왔습니다. 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목표량 180만 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는 비아디의 1위 자리를 내줬다라는 소식이 있기도 했었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리비안의 인도량은 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무려 10%대 급락세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2차전지도 이렇다 할 만한 이 투심을 찾지 못한 채 함께 시장 분위기대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주도주 업종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점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인데요. 확실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눈에 띄게 낙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셀트리온 그룹은 현금 확보와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나 M&A 진행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장 셀트리온의 상승에 대해서 분석이 좀 나온 것인데요. 합병에 따라서 코스피 200에서 셀트리온 비중이 상승되고 이에 따른 수급 유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이번에 매각을 통해서 또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M&A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 아직까지 JP모건 모멘텀까지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나 기아 역시나 함께 밀려 내려가면서 조정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19만 5,100원 선으로 다시 한번 20만 원 선 하회하고 있고 기아 역시나 94,900원으로 주가가 10만 원 선에서 한층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이 전력기기 섹터들이 그래도 시장 속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국의 대선 같은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속에서 이 전력기기 업종들의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영향도 별로 없고 오히려 덕을 볼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변압기 부족 그리고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에도 국내와 관련돼서는 이 관련된 수요가 또 크게 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대선을 앞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전력기기 같이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2024 사업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3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목표치까지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그래서 오늘 플레이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룡전기 보시면 얼마 전에 수주 소식이 있기도 했었는데 11% 급등으로 현재 주가 22,750원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대표적이죠. 85,700원 오늘 7% 가까이 급등합니다. 그 외에도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가온전선, LS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오늘 독보적인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코스닥 지수도 계속 낙폭이 커집니다. 1.4% 하락세로 866포인트고요. 현재 거래대금은 4조 원대 중반대로 관측됩니다. 네, 오늘장 코스닥 지수 역시나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내림세 어느 정도 0.7% 내외에서 잡아가다가 현재 구간 다시 무너집니다. 한층 더 이 저점이 낮아지면서 860선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870선 이탈, 860선대 중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은 오늘장 코스피와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양매도세가 펼쳐집니다. 현재 개인은 2,68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쌍끌이 매도세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500억 원을 현재 돌파했고 기관의 경우에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054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분위기인데요. 여기서도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나타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일제히 2에서 3% 하락세를 기록하고요. 어제 유일하게 올랐던 LNF도 1.9% 내림세로 20만 1,500원 선에서 함께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하락세가 관측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강한데요. 모두 강한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상한가 터치했던 셀트리온 제약 오늘 추가적으로 7.8% 상승 흐름 이어가고요.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현재는 8% 이상 오르고 있는데 12만 9,400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 보실까요? 네, 살펴보시면요. 지금 알테오젠도 2% 하락세고요. 어제장 좀 10% 가까이 올랐던 리노공업 강하게 차익이 실현되면서 현재 6% 급락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롤러코스터의 시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리노공업도 20만 9천 원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JYP 엔터테인먼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HPSP까지 일제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현재는 1에서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강합니다. 다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다는 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는 점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미노로직스, 이 종목 27% 급등으로 1,916원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암세포를 99%까지 파괴시키는 새로운 항암 기술이 미국의 연구진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마치 드릴이나 망치를 쓰듯 암세포에 충격을 줘서 세포막을 찢어서
섞어서 파기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선택한 분자는 질병진단에서 흔히 쓰이는 염료인 아미노시아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미노시아닌 관련 종목들이 어제장에서도 부각을 받았고요. 어제도 아미노로직스 11% 급등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장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NK맥스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15% 정도의 급등세로 7,460원 터치하고요. 설명드린 셀트리온 제약도 8% 급등세고요. 그리고 시간외에서 매드팩토가 함께 올랐다가 현재 정규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드팩토 7% 이상의 상승으로 8,0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미국의 FDA로부터 항암제 관련된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장 부대각을 받았고요. 함께 7%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특징 종목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업앤다운이었습니다.